맥스 기본기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모델링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형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재미있게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의자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파악을 잘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단한 의자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면 초급을 금방 벗어날 수 있고 모델링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네 군데에 있는 다리의 모서리 부분이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연결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앉는 부분의 원형판 아래쪽으로도 십자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의 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따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형태를 모델링 할 때 어떤 기본 형태를 가지고 시작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박스 아니면 플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좌우 폭은 680이고 높이는 400 정도 되는 기본 박스를 만든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U 키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F3번, 우리 F4번으로 라인이 보이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더 편해요. 이 형태가 앉는 부분 바로 아래까지 그리고 다리를 포함한 그 기본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그먼트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할게요. 왜 박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냐면 이 다리의 형태를 박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어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형태하고 다리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박스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를 줍니다. 이때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데 둥글게 되는 값을 없애면 이렇게 엣지의 뎁스 값을 1로 만들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각진 상태로 모서리만 챔퍼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두께에 해당하는 두께값 저는 24나 25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하고 불필요한 폴리곤이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측면 삭제합니다. 아랫면, 윗면이 있는데 사실 이 양쪽으로 나눠진 걸 빨리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랫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윗면만 가지고도 다리하고 이 나눠지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먼저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 4개를 선택합니다. 디태치하고 아래쪽에 있는 면은 삭제합니다. 다리는 쉘 명령으로 위쪽 방향으로 680을 올려줄게요. 다리 형태가 완성됐죠? 이제 X자로 교차하는 형태를 만들 건데 현재 물체만 남기겠습니다.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하고 현재 물체에서는 모서리에 다리가 지나가는 부분에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고 폴리곤을 선택하고 여기를 테셀레이트 세팅 버튼으로 기본적으로 테셀레이트는 엣지와 엣지를 연결하는데 테셀레이트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X자로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제 작업이 수월하게 될 것 같지만 가운데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챔퍼를 할 수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여기에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높이가 없이 측면으로만 벌리면 아까 챔퍼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을 때 Shift 엣지를 눌러서 이 불필요한 엣지를 리무브 명령으로 숨겨줍니다. 엣지에서 가운데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실행해 볼게요. 익스트루드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12 정도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됐죠? 여기서도 아래쪽에 있는 형태는 길게 한쪽으로 가고 이건 대각선으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서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먼저 해주고 얘를 폴리곤 클릭해서 디태치를 해줍니다. 이름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대각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폴리곤 클릭해서 컨트롤 I로 나머지를 없앱니다. 그럼 좀 전에 선택되어 있는 형태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쉘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100 정도의 두께를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으로 숨겨졌던 물체를 모두 보이게 합니다. 길게 가는 형태가 있었죠? 이 길게 가는 형태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위쪽에 있는 폴리곤만 선택해 볼게요. 바이앵글로 위쪽에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컨트롤 I로 나머지를 없앤 다음에 쉘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20 정도의 두께를 줘서 아래쪽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축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에딧 메뉴에서 트랜스폼 툴박스를 열어서 물체의 축을 센터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얘는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축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높이를 맞춰줍니다. 쉬프트 드래그에서 두 개 사이쯤에 하나를 더 만들고 로테이트를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90도 회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 형태도 만듭니다. 가운데에 있는 엣지는 필요 없는 엣지인데 이 엣지들도 삭제해줍니다. 삭제해줄 때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엣지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에서 엣지에 붙어있는 점까지 모두 지워줍니다. 에디 폴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훨씬 좋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줍니다. 그럼 각각의 물체는 수정이 다 된 상태로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죠. 그럼 아래쪽 형태는 다 만들어졌네요. 위쪽에 있는 손잡이도 만들어 볼게요. 다리에서 면을 뜯어내서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앞쪽 폴리곤 두 개를 디태치합니다. 복사하면서 디태치하고 복사된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꼭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양쪽에 있는 엣지는 스케일로 키워줄게요. 한쪽만 만들어서 시메트리로 뒤집어도 됩니다.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스케일을 키울 건데 이때 여러분 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두 개의 엣지가 선택됐기 때문에 엣지의 중앙이 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메인 툴바에서 축의 위치를 선택된 것들의 중앙으로 바꿔준 다음에 스케일을 키우시면 돼요. 이때는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스케일을 키우시고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쉘 명령으로 위쪽 방향으로 18이나 20 정도 두께를 주면 되겠네요. 저는 20 정도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앉는 부분, 등받이 빼고는 다 모델링이 됐네요.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모델이 완성됐는데, 등받이를 만들기 위해서 플레인 명령을 이용해서 스냅을 걸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위치를 뒤로 이동시킨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위쪽 방향으로 엣지를 이동시켜 줍니다.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비슷한 높이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중요해요. 쉘 명령으로 뒤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다리 두께보다 좀 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얇으니까. 로테이트를 시킬 건데 이때 축이 중요해요. 플레인을 만들었을 때는 플레인이 중앙이 축이기 때문에 얘도 Z축 방향으로 가장 아래쪽을 축을 만들고 Z축 민, 그 다음에 X축으로도 앞쪽이 축이 되게끔 X축 민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X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축이 앞쪽에 놓이게 돼요. 플레인 같은 경우는 X축은 해줄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Z축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축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처럼 로테이트를 했을 때 앞쪽은 이 모서리가 딱 맞겠죠? 로테이트 해볼게요. 로테이트 할 때 위에서 선택했던 선택된 것들의 중앙, 이 축을 원래대로 각각의 물체의 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야지 중앙을 축으로 회전하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로테이트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스케일을 조금 키워볼까요? 스케일 같은 경우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보면 기울어져 있는 축이 나와요. 플레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키우면 등받이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걸 로컬 축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잘 만들면 되겠죠. 이제 원형 판만 만들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실린더를 바닥면에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줍니다. 반지름은 360을 입력해주고 높이는 20으로 만듭니다. 사이드는 200개로 해서 둥글게 만들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만들어줍니다. 이물체에 맞추면 되니까 이물체에 맞춰볼게요.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A 그리고 이물체에 XY 센터를 맞춥니다. 적용하고 이물체의 윗면에 맞출 거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실린더의 아랫면 그리고 타겟 물체 윗면에 Z축으로 맞춰줍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맞춰진 상태가 되죠. 여기서 반지름만 조금 조정해주면 되겠죠. 38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의자를 만들 수 있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사진하고 비슷한 형태의 의자가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서 더 필요한 거,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의자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해야겠죠. 매핑을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기본 형태의 UVW 맵을 가지고 매핑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매핑된 걸 가지고 조명을 주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모델링만 하고 재질 편집기를 열고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을 가져와야겠죠. V-Ray 비트맵이 있는 분들은 V-Ray 비트맵을, 없는 분들은 그냥 비트맵을 가져와서 나무 재질을 하나 가져옵니다. 이 텍스처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텍스처를 받으시면 돼요. 똑같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디퓨즈에 연결하고 이 재질을 물체 전체에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됐겠죠. 지금으로 보면 되게 엉망이죠. 여기에 매핑 좌표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UVW 맵을 실린더 형태로 줍니다. 그리고 캡을 선택해 주면 이 위쪽 면에 텍스처가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 텍스처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얇게 텍스처가 찌그러져서 들어가서 그래요. UVW 맵의 기준모를 선택해 준 다음에 스케일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텍스처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실린더 형태를 키워준 다음에 디테일은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높이 방향으로 가는 이 형태에도 UVW 맵을 박스 형태로 줍니다. 똑같은 크기죠. 이렇게 보면 텍스처가 위쪽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 잘 가고 있죠. 측면으로 가는 형태도 UVW 맵을 박스 형태로 줍니다. 얘도 똑같은 값을 주면 되는데 680으로 줄게요. 그러면 텍스처가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축을 바꿔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해줍니다. 위쪽 면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위쪽 면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핑 좌표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럴 때는 노멀 얼라인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박스가 그 면에 맞춰지게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게. 얘를 복사하고 페이스트 합니다. 방향이 잘 가는지 보고, 다른 물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센터를 맞춰주고 방향을 바꿔줍니다. 방향이 잘 맞았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아래 거, 얘는 똑같은 방향이니까 얘를 복사하고 이렇게 가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방향이 안 맞는 경우, 지금도 안 맞네요. 센터를 맞춰주고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맵 방향이 잘 맞습니다. 다리에 놓았던 이 매핑 좌표를 복사해서 손잡이에도 놓습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축을 바꿔서 맞춰주는 거죠. 두 쪽 다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UVW의 기즈모를 로테이트해서 앵글 스냅으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줍니다.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방향이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손잡이에 있는 걸 드래그하니까 거의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매핑을 해주시면 나무 재질에 적용되는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복하는 작업이라서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가는 방향 쪽으로, 길이 방향 쪽으로 나무 재질이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데, 사이즈를 일단 물체보다 크거나 물체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하고 축만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런 형태는 매핑할 수 있습니다. 얘만 실린더 형태로 매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자에 대한 매핑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 모델을 가지고 렌더링을 멋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모델링 하시고 기본기를 알면 더 재미있는 맥스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멋진 렌더링으로 만나요.